오늘 이제 네, 오늘 세 개의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제는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뭐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 낼 여유도 없고, 또, 책을 읽을 좀 여유도 없는 분도 또 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 짧은 30분이지만 30분 동안 나를 바꾸는 시간, 책을 통해서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줄 책은요, 세 개의 책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그릇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의 연금술. 그리고 짧게 설명할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말그릇을 혼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말솜씨,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릇이 큰 사람들을 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크기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랑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제품을 많이 파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정보든 아니면 뭐 생활 정보든 그리고 미래 비전이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말그릇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멘탈의 연금술은 여러분의 멘탈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코로나다, 경제 위기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리 멘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리 멘탈로 정말 멘탈이 깨질까봐 되게 조바심 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리 멘탈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유연한 멘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메이 사업과 좀 연결을 하자면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지치고 힘들 때 좀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이 책을 또 추천해 보았고요. 그리고 12살에 부자가 된 티라는 우리가 이 책은요,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과 함께 이게 경제서적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 만화로, 이야기로 좀 풀어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추천하면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 권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굳이 화면을 이렇게 보지 않아도 귀로 듣는 그런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말그릇을 들어가자면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어, 제 마음을 좀 돌아보는 제 말의 말이 얼마만큼 제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말의 크기.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 항아리가 있고 간장 종지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처럼 큰 말의 크기를 가진 사람, 종지만큼 아주 작은 말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크기의 말 크기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주자면 간장종지는 말을 담을 공간이 부족한 거죠. 자꾸 새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쉽게 흘러 넘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 사람. 우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죠?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아닌데도 주변에 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항아리는 이렇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말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담은 말이 쉽게 새어가지 않고요. 필요한 말을 골라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안에 사람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크기가 어떤 종지인지 항아리인지 종지인 사람들 항아리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말하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형. 피부형은요,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지 관심 없어요. 나만 화끈하게 말하면 되고요. 가슴 아픈 말 해놓고서 나는 거짓말 못한다. 너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캐치볼형은 내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 조절도 가능하고요. 상대가 어떤 입장인지 고려해서 더 나은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을 보면 피부형이 아니라 캐치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치볼 할 줄 알고 상처되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피구하는 사람을 만나도 잘 받아주고 피구를 피구함처럼 이제 퉁퉁퉁 튀기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캐치볼 형이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받아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시대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분가를 해서 살다가 이제 시댁으로 들어온 거죠. 이유는 제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 시댁 어르신들이 이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 이것저것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10년을 살게 됐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안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신랑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키웠죠. 근데 그때의 느낌이 나는 폐업한 느낌, 남편은 승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왜 애기만 봐야 되는지, 나도 일하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댁 어르신들도 이렇게 피구하듯이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못 다니게 한 것 같고, 애기만 키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결혼하면 며느리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의도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 먹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전부 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잘 알려주고 그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었고 처음 마음은 다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원석이라고 한번 이제 얘기해 보자면 원석은 말로 뱉어지는 과정에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만 들으면 쟤가 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 나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 유통 과정을 넘어서 이 사람이 정말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석이 무엇인지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졌던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선물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시댁 얘기로 돌아가자면 시부모님들의 그 원석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손주거든요. 첫 손주라서 너무 예쁘고 정말 아깝고 이래서 엄마가 키웠으면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 제가 조금 더 키우고 제가 일을 할게요라고 했는데 줄줄이 이제 3명을 또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제 그분의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석을 꺼내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너 이런 거 되게 좋다. 너한테는 이런 원석이 있어.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음, 또 얘기하다 보면, 언니하고는 진짜 말 통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뭐, 시댁에서 처음에는 그런, 안 좋은 의도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애기도 잘 키우고, 우리 며느리 잘 들어왔네. 이렇게 칭찬받는 또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좀 말에 대한 그런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 엄청 노력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배인 대로 됩니다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어릴 적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희는 일남 오녀 중에 제가 넷째예요. 저 거의 존재감 없는 넷째고요.
저희는 또 아들을 또 빨리 낳았어야 됐는데, 딸 다섯을 낳고서 막내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정말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저희 딸들이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는 아들을 빨리 낳아야 되는 상황에서 딸이 자꾸자꾸 태어나니까 되게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면 그 짜증이나 화가 엄마나 저희한테 이렇게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술 안 먹는 사람을 만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술 잘 먹더라고요. 지금은 좀 조절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말을 좀 예쁘게 해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상처되지 않게 얘기해야지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자꾸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요. 한 18년 정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그 말은 기술 이전에 그 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방구 냄새 되게 지독한 분 계시죠? 네, 있을 거예요. 옆에 같이 계신 분도 있을 건데요. 내가 그 방구 냄새가 지독한 사람은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말이 안 좋게 나올 때는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말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자꾸 AS 중입니다. 그리고 말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마음이 자라면 당신의 말이 자란다고 합니다. 어, 저희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은 캐치볼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자꾸 피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공격수 였던 거죠. 그래서 캐치볼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또 읽고서 알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저자가 얘기하는 말에는 내가 말그릇이 커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은 지킬 수 있다고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네, 멘탈의 연금술은 보도 셰퍼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원하는 것을 못할 이유는 없다.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26살 파산자를 30살 백만장자로 바꾼 전 세계 부자들의 멘탈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짧게 나눠보았는데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 안에는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버티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버티면 힘이 붙고요. 힘이 붙으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불 능력을 갖춰라.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공짜는 없죠. 그래서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나 턱 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고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되고요.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을 벌이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즉각의 행동 나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자기 일에 100%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우리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늦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 후를 결정하라.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5분 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5년 후를 보는 거죠. 그래서 5년 후를 생각하면 약간 깜깜하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하는 거죠. 목표를 너무 먼 곳에 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승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패자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이제 의심하면서 오직 하나만 찰떡같이 믿는 게 이제 불행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시간을 할당하라. 시간을 할당하라라는 그 부분에서는요, 과정을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통틀어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누고 각 작업마다 시간을 할당하고 데드라인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마감 시간을 두고 시작을 한다면 그 안에 일을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혔다는 것의 의미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되고요.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렬하게 원해야 하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하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의 수준으로 전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좌절했을 때는 무엇이든 해야 하고요. 무엇이든 시도해 봐야 합니다. 좌절했다고 해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힘이 있는 존재라고 사실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돈만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냥 돈만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든 뭐 음악을 들을 때든 운전을 할 때든 그때 우리가 그냥 타인의 시선도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은 아직 우리가 아까 돈만 없는 부자라고 한 것처럼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또 마무리하자면 아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기의 유혹,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이나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과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띄워놓고 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된 키라. 이 책은 저희 아이들도 막 두세 번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12살이 된 키라가 머니라는 개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머니라는 이 머니를 구해준 보답으로 키라가 12살이 됐네 그녀에게 말을 걸어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한번 공유를 I 해보겠습니다. know a lot of you guys that are watching are in school. I highly recommend that you guys 잠깐만요. 동영상이 중단이 되는데 잠시만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다 그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동영상이 안 나와요. 시간들이 아, 누적이 안 나와요? 되다가 아, 어느 저한테는 순간 발현한 나오는데 거기 여기서는 안 때문에 나오네요. 절대 단기간에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 화면 공유 중지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나요? 어떤 소리만 씨앗을 써야 들리나요, 되나요? 뭐 혹시? 그런 걸 물어보는데 네, 저희가 소리만 그냥 들려요. 아, 소리만 들리나요? 논이나 밥부터 비옥하게 만드시려고 당장 지금 화면은 보이나요, 리더님? 아니요. 안 보여요? 네. 아, 저한테는 왜 화면이 보일까요? 그러면 오전에도 이 영상을 좀 못 보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 연습할 때는 좀 보이긴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은 우리가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한 당신에게라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잘하진 않지만 뒤처지지 않으면 좋죠. 그래서 이 영상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일은 아메이랑 좀 연관을 지어본다면 아메이 사업은 정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정말 짬 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30년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성공이 아니라 한 20년, 10년, 20년, 30년 후에라도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미래에 정말 뭐 떡덩거리는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정말 시간은 우리가 금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자꾸 저희가 뭐 5분으로 생각하라, 5년으로 생각하라 하지만 정말 5년 후면 우리가 해놓은 거 없이 나이만 들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도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